자,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모의고사 1회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곱근에 관련된 성질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뭐 1번부터 보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요것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기 쉽고 틀리기 쉬운 건데, 당연히 어떤 마이너스 27이라는 건 음수니까 이걸 가지고 홀수번 제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뿐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실수범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 1번에서는 어떤 실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x라고 했을 때 이걸 세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7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게 허수든 실수든 다 그 세제곱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x세제곱은 마이너스 27, 즉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값은 허수, 실수를 다 통합해서 계산하면 3개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은 저것뿐만 아니라 2개가 더 있다 라고 적어줘야 맞는 거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의 세제곱근은 27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기 앞에 있는 숫자를 3번 제곱했을 때 27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변형해가지고 요렇게 3분의 1이라고 해서 전체에다가 세제곱을 한다고 한들 여기 앞에 있는 게 바뀌어져서 마이너스 27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27의 세제곱근이 아니라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3번 보면 마이너스 81의 전체 4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에 음수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수라는 겁니다. 음수. 자, 우리가 음수, 양수라고 하는 걸 나누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실수 안에서만 음수다, 양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절대로 음수, 양수를 나눌 수 없는 이 숫자는 허수가 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숫자가 뭐든지 간에 이 숫자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아예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27의 4제곱근 중에 실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얘는 뭐 27이 어떤 숫자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2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3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양수입니다. 무슨 숫자든지 간에 그냥 양수겠죠. 그리고 나서 4번 제곱을 4제곱근 중에 실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양수라는 것을 짝수번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어떤 양수는 짝수번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뿔말을 포함하여 실수인 것은 2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5의 전체 4제곱 그리고 앞에 4제곱근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의 기본은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5의 4제곱부터 푸는 게 기본입니다. 따라서 625가 될 거고요. 요거를 뭐 5의 4제곱이다 라고 보면 이 숫자는 5가 되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81의 세제곱근과 24의 세제곱근과 9분의 1의 세제곱근을 더했을 때 2의 p제곱 곱하기 3의 q제곱 요렇게 표현이 될 때 p와 q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 들어가 있는 81과 24와 9분의 1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이라고 하는 것은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요렇게 3의 세제곱과 3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있는 숫자는 2의 세제곱에 3을 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숫자는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3분의 1의 세제곱, 그러면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줘야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루트를 따로따로 계산해 준다고 하면 맨 앞에 있는 것은 3 곱하기
3의 세제곱근 더하기 2 곱하기 3의 세제곱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3분의 1의 3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 다 3의 세제곱근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1을 이렇게 하고요. 3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계산해주면 3분의 16 곱하기 3의 세제곱근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숫자는 앞에 있는 16을 2의 4제곱과 앞에 있는 뒤에 있는 3의 세제곱근을 3의 3분의 1승과 앞에 들어가 있는 3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줘서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3의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볼 수 있어서 P라고 하는 숫자는 4 Q라고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P와 Q를 더했을 때 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0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 보면 여기도 좀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25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5제곱 그리고 3으로 나눈 것과 3의 7제곱 더하기 3의 5제곱 분의 5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맨 앞에 들어가 있는 저 25의 마이너스 2승이 거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5의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5제곱 그리고 3으로 나누고요. 3의 7제곱 더하기 3의 5제곱 분의 5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의 분자에서 5의 마이너스 5승을 묶어낸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는 5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서 3이 나와야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에서는 3의 5제곱을 앞으로 묶어준다고 치면 3의 제곱 더하기 1 분의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3분의 6과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10분의 5를 계산해주면 2와 2분의 1을 곱하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앞에 있는 숫자에서는 5의 마이너스 5승, 뒤에 있는 숫자는 3의 마이너스 5승이 될 거고요. 이 숫자들을 같이 계산하면 15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집합 라지 A가 x들인데 그 x라고 하는 것은 256분의 1의 전체 n분의 1승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n은 0이 아닌 정수라고 나와 있고요. 이 원소 중에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저거의 제곱이 됐을 때 어떤 자연수가 튀어나와야 된다 라는 건데 256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2의 마이너스 8승에 n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 숫자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8이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우선 자연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2의 자연수 제곱이 돼야지만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n분의 마이너스 8이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를 상쇄시켜주고 8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이거 다시 적을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총 4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로그의 연산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로그의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건데 로그를 계산할 때 가장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밑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이 다르면 아무리 진수가 똑같아도 연산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밑이 다 통일되어야 되는지 또는 통일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맨 앞에 있는 거 로그 3, 그 다음 것도 로그 3, 그 다음 것도 로그 3이기 때문에 얘는 앞에 붙어 있는 개수만 정리되면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로그 3의 2의 제곱, 즉 4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더하기, 그 다음 거는 로그 3의 18, 그 다음에 로그 3의 8이다. 따라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로그 3에 4 곱하기 18에 8로 나눈 것, 즉 로그 3의 9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숫자는 로그 3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답은 2가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로그 3이라고 하는 게 A고요. 로그 5라고 하는 게 B고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숫자는 로그 25분의 6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뭐 가장 쉬운 건 정말 깔끔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요걸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로그 6 마이너스 로그 25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앞에 들어가 있는 로그 6이라는 숫자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빼줄 수 있겠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 로그 5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로그 2를 가지고 결국에는 로그 3과 로그 5는 그냥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로그 2라고 하는 것을 로그 5분의 10으로 바꿔서 1-로그 5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상용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꼭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1-로그 5 더하기 로그 3 마이너스 2로그 5 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1 더하기 로그 3 마이너스 3로그 5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A, B와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이 숫자는 뭐가 된다? A-3B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y는 2의 x 플러스 3과 y는 2의 x라고, 그리고 또는 또 x는 2라고 하는 이 직선하고 또는 또 y축이라고 하는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가지고 조금 다른 색깔로 색칠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적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파란 색깔로 보조선을 2개를 그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조선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색깔을 좀 칠해보면, 주황 색깔로 칠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되겠죠? 요만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파란 색깔 직선은 무조건 평행할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직선에서 똑같이 그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지수함수 있죠. y는 2의 x라고 하는 것과 y는 2의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아래에 있는 y는 2의 x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요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여기다 그려놓은 주황색깔 부분 두 개의 넓이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원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보라색깔 부분의 넓이는 이 파란 색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그냥 요 파란 색깔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무조건 3일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인 높이라고 볼 수 있는 이만큼은 무조건 2가 될 수 없겠죠.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3 곱하기 2, 즉 답은 6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8번에 있는 내용은 뭐 기본적인 어떤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고요. 처음에 나와 있는 함수는 y는 9의 x 플러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y에다가 y-n, 그리고 x에다가 x-m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y는 9의 x-m 플러스 1 플러스 n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어떤 그래프가 겹쳐졌다? y는 3분의 1에 3의 2x-1 플러스 3과 겹쳐졌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변형시켜주면 이 식은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2x-1 플러스 3이고요. 얘는 3의 2x-2 플러스 3, 2를 앞으로 묶어준다고 치면 3의 2의 x-1 플러스 3이고요. 결론은
9의 x-1 플러스 3이라고 돼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요 함수의 그래프랑 요 함수의 그래프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m은 얼마다? 1이 되고요. n은 2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m 더하기 n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건 fx를 가지고 로그 2의 x라고 나타냈고요. gx라고 하는 걸 가지고 fx의 역함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g에 알파가 들어갔을 땐 2분의 1, g에 베타가 들어갔을 땐 5분의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g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가장 좋은 건 역함수의 성질, 즉 f에 a가 들어갔을 때 b가 나오면 g에 b가 들어갔을 때 a가 나온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5분의 1이 저기 로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gx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y는 로그 2의 x를 가지고 역함수를 취하면 xy가 바뀔 거기 때문에 x는 로그 2의 y가 될 거고요. 따라서 y간에서 정리를 해주면 y는 그냥 2의 x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gx를 여기다 적어주면 gx라고 하는 이 함수는 2의 x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의 알파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g의 2의 알파가 2분의 1이어야 되고요. 똑같이 g의 베타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2의 베타가 5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g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승이랑 똑같고요. 얘를 가지고 계산해주면 2의 베타승 분의 2의 알파승, 즉 이 5분의 1 분의 2분의 1 그래서 넘겨서 계산해주면 2분의 5가 된다 라고 계산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지수 방정식입니다.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2의 2x-a 곱하기 2의 x 더하기 4는 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금 변형시키면 2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 더하기 4가 0이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기본적인 것은 뭐 한다? 2x를 t로 치환한다. 이게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방정식 자체가 t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t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치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래 정역이었던 게 치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역의 범위가 치역의 범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을 계산하면 분명히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t1과 t2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t1이 음수가 나오고 t2가 양수가 나와. 그러니까 즉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나오게 되면 t가 양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에 위배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방정식을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둘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때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같으면서 양수일 수는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여야 됩니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근데 이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차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t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판별식을 계산해주면 a 플러스 4와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인수분해 돼서 a가 4보다 크던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던지 이렇게 되는 범위가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a이기 때문에 a는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4라고 나와서 그냥 양수여서 요 범위와 요 범위를 같이 계산해주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a는 무조건 4보다 큽니다 라고 되겠죠.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렵진 않죠.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별의 밝기는 지구에서 그 별을 볼 때 밝긴 겉보기 등급과 그 별에서 지구에서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인 절대 등급으로 나뉜다. 그랬을 때 지구까지의 거리가 X파섹인 별의 겉보기 등급을 스몰 m,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그랬을 때 겉보기 등급이 4,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인 별의 지구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인지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 구하라고 하는 거야? X값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이퀄 5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5다 라고 볼 수 있을 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5라고 알 수 있겠고요. 스몰 m이라고 하는 것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4 마이너스 5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5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5와 같다.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서 다 정리해주면 결론적으로는 로그 x가 2.8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로그 x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2 플러스 0.8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는 로그를 통해서 나타내주면 로그 100 더하기 문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로그 6.31이 0.8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0.8을 로그 6.31로 바꿔줄 수 있고요. 로그의 덧셈은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로그의 631이 로그 x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x값이 얼마다? 63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뭐 동경을 가지고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얘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마이너스 910에다가 360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0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저 알파 값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3번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10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170을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910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7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만약에 서술형에 쓰게 된다면 n은 정수까지 적어주면 깔끔하게 적어줄 수 있는 거겠죠.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동경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게 총 뭐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의 사이에 있는 어떤 세타 값에 대해서 세타와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7세타와 세타라고 하는 각을 뺐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2n파이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6세타라고 하는 것은 2n파이고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3분의 n파이와 같다. 따라서 저기 위에 있는 범위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세타 값은 파이에서부터 세타가 2분의 3파이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n 값은 얼마밖에 없다? 4밖에 없다. 따라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얼마다?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요. 넓이가 5파이인 부채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주면 스몰 r이라고 나타내는 반지름의 길이가 5고요. 넓이가 5파이라 그랬으니까 라지 s가 5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 웬만하면 그냥 공식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1번 같은 경우에도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값이 세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인 공식 중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타를 남겨놓고 다 넘겨주기만 한다고 하면 뭐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줘도 상관없겠죠. 5파이라고 하는 그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25 곱하기 세타이기 때문에 넘겨서 계산해주면 결론적으로 세타는 얼마가 나온다? 5분의 2파이가 나온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겠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R세타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산해주면
그냥 RL이죠. 미안합니다. R세타입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S라고 하는 것을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5파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L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양변을 넘겨서 계산해 주면 L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다 라고 딱 계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고요. 15번에는 총 4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서 나와 있는 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우리가 나와 있는 조건에서의 저식을 제곱을 해주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가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이 제곱은 1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만 해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에서 적어놓은 8분의 3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1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 있는 값은 4분의 7이 될 거고요.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2분의 루트 7 뿔마까지 붙여줄 수 있는 거겠죠. 3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사인 세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곱셈 공식에 의하여 인수분해 해주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식들을 위에 있는 값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2분의 1에 1 플러스 8분의 3이다. 따라서 16분의 11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 식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들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여타 문제들과 달리 5의 x는 2의 y는 루트의 10의 z승과 똑같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2다 라고 나왔죠. 자, 근데 얘가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로 안 나왔기 때문에 는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5의 x가 k고요. 2의 y도 k고요. 루트 10z라고 나온 것은 10의 2분의 z승이라고 바꿀게요. 그럼 얘는 k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 다 넘겨주면 5라고 하는 것은 k의 x분의 1, 2라고 하는 것은 k의 y분의 1, 마지막으로 10이라고 하는 것은 k의 z분의 2승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보면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해야 되고요. z분의 1은 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식들을 5에다가 2를 곱하고 10으로 나눈 것이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2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지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고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라는 걸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 식을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여서 결론적으로는 분자에 있는 식이 1로 바뀌면서 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계산하세요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제곱해주면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16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식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32분의 15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에다 대입만 해주면 15분의 32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겠죠.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일 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제곱해보면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대입해주면 얘가 4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 값이다. 그러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2사분면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서의 사인 세타는 양수일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양수에서 음수를 빼게 된 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양수에서 양수를 더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울 때 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뺀 것은 그냥 2분의 루트 7이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좀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이 사인의 3x분은 루트 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림 그려놓은 건 6파이까지라고 그려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3x를 t로 바꿀 겁니다. 뭐 주기를 변경시켜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sin t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경우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치와다를 쓰면 뭐도 바뀌어야 돼? 범위도 바뀌어야 되겠죠. 원래 있는 x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였기 때문에 3x의 범위는 0에서부터 3x가 6파이 사이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sin t의 그림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함수의 범위는 6파이까지 그려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파란 색깔로 2분의 루트 3이 되게 되는 그 값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우리 알고 있죠? 얼마로? 사인이기 때문에 60도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3분의 파이라고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값은 저 3분의 파이랑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값은 사인 함수는 무조건 주기 함수고요. 우리가 구해놓은 사인 t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2파이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값은 3분의 파이에서 2파이를 더해준 값이 또 나와야 되는 거고 3분의 7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값도 똑같이 3분의 8파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똑같이 2파이를 더해주면 3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3분의 14파이 요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저 6가지의 값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8파이, 3분의 13파이, 3분의 14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값이다? t의 값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t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x의 값으로도 변형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요 t가 3x이기 때문에 다 3으로만 나눠주면 9분의 파이, 9분의 2파이, 9분의 7파이, 9분의 8파이, 9분의 13파이, 마지막으로 9분의 14파이까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 문제에 있는 5번은 9분의 16파이는 값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0이라는 거에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세타 값의 범위를 계산하세요 라고 나왔죠. 자, 근데 얘는 뭐냐면 맨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뒤에 있는 탄젠트 세타는 그냥 상수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처럼 풀어줘도 되고요. 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4분의 1까지도 사용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탄젠트 세타는 무조건 얼마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큰 쪽을 원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탄젠트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뭔진 모르겠지만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어디 있겠죠? 그럼 이것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의하여 4분의 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탄젠트 세타가 1보다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있는 요만큼의 범위를 원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세타 값이 4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점근선이라고 말하는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선 더 이상 나오는 거 없겠죠. 따라서 알파 값은 4분의 파이, 베타 값은 2분의 파이 두 개를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4분의 3파이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